정부가 6억 이상 대출 안 돼요 하고 강하게 규제했지만 서울 부동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뮤비 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에서 3건 중 1건은 6억 넘는 대출로 거래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소득 높은 사람들은 DSR 후에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법인 명의 다 동원해서 규제 피하기에 성공한 거죠. 실제로 강남구는 전체 거래 63%가 6억 초과 대출, 아초 54%, 성동 45%, 송파도 35% 대출 규제요. 고소득층은 다 방법이 있어요. 10억 넘는 대출도 무려 280건. 편법일까요? 법망 피하기일까요? 사업자 등록 내고 법인 명의로 뒷문으로 대출받는 사람들,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요? 정책은 있는데 실효성은 부족, 정책 사각지대엔 돈 있는 사람들만 줄줄이 들어갑니다. 실수요자들만 더 묶이고 더 힘들어지는 구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현실,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최근 국제은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실버바이 수급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래소는 10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주요 시중은행의 실버바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는 실버바 구매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은 가격 상승과 함께 실물 투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은 선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52.8달러까지 오르며 과거 1980년대 초의 최고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은이금보다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라 향후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실버바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시세 흐름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양천구의 레미안목동 아들리츠는 전용 오브가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불과 4개월 전보다 1억 3천만 원이 오른 가격에 팔렸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고 16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무주택자의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줄고 무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은 금액별로 4억, 2억 원으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규제 시행 전 실수요자와 일부 투자자들이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이 밀려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경기도, 과천, 분당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거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20일부터는 37개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며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과 신고가 경신이 함께 나타난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476건의 매매 계약이 신고됐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날은 연휴 첫날인 10월 3일 247건이 집중됐고 둘째 날에는 114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67건이 거래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 뒤로 이었습니다. 이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안양동 왕구, 용인 수지구, 하남시 등에서 연휴 기간 중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갇힌 거래 증가는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 시행 전에 계약을 마치려는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15일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이나 등 지역의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취득세 부담, 전세 물량 감소,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까지 올라 무주택자에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공급 중심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무기지 기반의 공공 분양 확대나 전세 장기 거주자를 위한 자가전환 지원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비 사업이 어려워진 지금 대수선 리모델링 등 새로운 형태의 공급 방식도 주목받고 있어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을 이사철 서울 전월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월세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2020년 대비 4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갭투자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이 시장 내 전세 공급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는 감소, 임대차 수요는 유지되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에 60% 가까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전세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기적으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집 싸게 거래했다가 세금 폭탄 맞는 시대가 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이면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징여로 간주됩니다. 원래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돈 오갔으면 일 3% 취득세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왜? 변칙 증여가 너무 많았거든요. 세금 피하려고 헐값에 거래 신고하는 꼼수를 정부가 막겠다는 거예요. 기준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거래. 정확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6억짜리 집을 3억의 가족한테 넘기면 그 3억 전부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3,600만 원 진짜 나올 수 있어요. 세무 전문가들 말로는 과잉 규제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공정과세, 조세, 회피 차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당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꿀정보 미리 챙기세요. 요즘 뉴스 보셨나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일까요? 보유세를 올리면 누가 이득일까요? 기초지자체입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내려가거든요. 반면 양도세를 낮추면 그건 국세니까 중앙정부 세수는 펑크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 재정의 핵심인데 이걸 낮추자니 지자체 반발은 불보듯 뻔하죠. 서울은 또 강남 3구랑 예민하게 얽혀 있고요. 정부는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쪽을 고민 중이지만 대목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쉽게 손 못 대는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까지 고려 중이라 지방 vs 중앙, 광역 vs 기초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고됩니다. 결국 세금은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진짜 국민을 위한 개편 가능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동네도 전세가 없네? 서울 외곽 지역까지 전세 매물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노원, 중랑, 도봉, 금천구 전세 매물이 2년 전보다 50% 넘게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갭 투자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와 가구역을 확대하고 주담대 한도도 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 전세를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만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수원 장안구처럼 비교적 저렴한 지역은 전세 매물이 70% 넘게 급감했어요. 전세는 줄고 수요는 많아지니 결국 전세값과 월세가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 일부 단지에선 역대 최고 전세가와 월세가 신고도 이어지고 있죠. 정부 대책이 투기 차단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대책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왜 다시 뜨거워지고 있을까요? 2025년 10월 기준 주택가격 전망지수 122, 2021년 상승장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집값 진짜 다시 오르나? 정부는 무려 3번이나 대책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는 오히려 상승 쪽. 첫 번째, 공급 부족 우려, 신도시, GTX 발표는 많지만 실제 입주는 아직 멀었죠. 두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 장기간 고금리 피로감, 이제 슬슬 내려갈 거라는 기대. 세 번째, 심리적 바닥 통과 신호, 거래 늘고 실거래가 오르는 지역까지 등장. 정부 정책보다 더 강한 건 바로 시장 심리입니다. 앞으로 흐름이 진짜 반등하려면 거래량 증가, 실제 금리 인하, 정책 신뢰 회복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배송을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쿠팡과 컬리를 비롯해 2천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인 새벽 배송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노조의 입장과 달리 기업과 소비자는 필수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실제로 쿠팡은 무료 자동화와 배송, 인프라에만 6조 원 넘게 투자했고 새벽 배송이 사라지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당장 아침 생필품이나 신선식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물류 회전율 저하와 품질 하락 비용 증가까지 겹쳐 유통시장 전반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매일 수확과 동시에 배송되던 농산물 유통망도 무너지며 현지 직송 농가와 중소제조 업체는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단순한 서비스 축소를 넘어서 소비자 권리, 노동자의 건강권, 그리고 유통 생태계 전반이 충돌하는 구조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진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멈췄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무려 3,447건. 그런데 대책 발표 후 13일 동안 거래는 단 713건, 거의 80%가 줄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0월 20일부터인데요.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단 9일간 거래된 건수가 90건, 이전 9일간 3,311건이 거래됐던 걸 생각하면 거래량이 98% 급감한 셈입니다.
게다가 거래가 없으니 집주인들도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매물세는 일주일 만에 9천 건 넘게 줄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도 덜 나오고 실거주도 해야 하니 갭 투자 거의 불가능. 서울 매수세는 비규제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과연 이 거래 절벽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부동산 시장 지금 정말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서울 부동산 묶였더니 갑자기 부산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쏟아졌죠. 그 결과 돈이 규제 피해서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머니무브 현상이죠. 부산에선 9월 한 달 동안 무려 3,280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고 일부 단지에선 최근 3개월간 100건이 넘는 매매가 터졌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계약하러 부산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다네요. 정부는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구매했으면 앞으로 모든 금융권에서 3년간 대출을 막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규제는 강해졌지만 돈은 규제를 피해서 부산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투자 막히자 지방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한 지금 부산, 과연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에만 무려 200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보험료가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요. 지난달 말 기준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무려 20% 이상, 작년 수익률 15%도 최고치였는데 올해는 그것마저 가볍게 넘겼습니다. 특히 수익을 견인한 건 바로 국내 주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폭등하면서 국내 주식 수익률은 60%를 넘겼습니다. 상상되시나요? 해외 주식도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20%대 수익, 채권, 부동산, 사모펀드까지 모두 플러스 수익. 자, 이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도 2057년에서 최대 2090년까지 무려 33년이나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제도 개혁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아닌가요? 전 세계 어떤 연기금도 이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세계 1등 수익률, 전례 없는 역사 쓰는 중입니다. 이 기세라면 연말까지 25% 수익률도 가능하다는 전망. 기대해볼 만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